네.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고 몇 분이 표시를 해주셔서 네, 잘 다른 분도 들리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김현미 선생님의 그 감정 수업 너무 말씀을 잘 들었고 정말로 많은 책을 같이 연구하시고 또 그런 수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저희 같은 분과인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좀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학 교구를 활용한 기초학력 좀 증진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수업 나눔을 위해서 이걸 뭐 어떻게 좀 구성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저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보다 좀 저희 여기 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1학년이나 2학년이나 특히 2학년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그 2학년 학생들 또는 1학년,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혹시 좀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것들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반에 아주 매우 영민한 학생이 있습니다. 종이접기가 완전 준 프로급이에요. 나중에 혹시 종이접기로 충분히 본인의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린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뭐 소근육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정보 처리 역량도 되게 뛰어납니다. 근데 아이가 뭐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약간 ADHD 같은 좀 그런 증상도 가지고 있고 수업 시간이 좀 많이 산만한 편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과의 자세가 잘 좋진 않지만 특히 수학 시간이 시간표에 적혀 있으면 아침부터 이제 제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앞에 와서 나는 수학이 제일 싫어요. 수학은 왜 이 세상에 있을까? 뭐 등등등. 근데 실제로 하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자세가 좋지 않은 아이인데 저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아이에게 좀 수학이 덜 싫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사실 이 활동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하면 물론 도구나 교구를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하면 교과서, 수학 익힘책, 그다음에 뭐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재료 제공되는 어떤 이렇게 분절된 화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업하면 좀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뭐 좀 직접 만져보면서 조작해보고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수학 교과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데에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교구와 관련돼서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이라는 데에서 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15 수학과 교사용 지도서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학습 지도에서 유의할 사항이라고 하고 1, 2, 3, 4, 뭐 이 밑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적은 1, 2, 3, 4에 나와 있는 이 빨간 부분 발달 특성을 고려한다.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진행한다.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들은 특히 교구와 매우 관련 지을 수 있을 만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교구를 활용한다든가,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 교구를 활용한다든가,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교구를 활용한다든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교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데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꽤 저학년에는 교구 활용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학 교구란 일반적인 뭐 사전에서 찾은 사전적 의미는 교수 학습 활동에 사용되는 뭐 자료나 도구를 모두 얘기하는데 따라서 수학 교구란 수학 학습에 있어서 관련된 활동이 활발하고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헝가리 수학 교육과 관련된 철학자인데요. 뭐 어디에는 딘즈라는 표현으로 쓰여져도 있고 저희 수학
그 지도서에는 DNS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름이요. 이 학자가 특히 교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강조해서 특히 그 DNS 블럭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실제로 수업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뭐냐 하면 뭐 뒤에도 이제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수모형과 관련된 것들이더라고요. 수학교구 활용을 이제 이건 제가 실제 해보고 나니까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아이들이 이거는 뭐예요? 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작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좀 더 집중력 있게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가 혹시 글씨로 쓰는 건 뭐 덧셈이라든가 뺄셈이라든가 틀린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뭔가를 줄을 맞추고 답을 써야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조작하는 걸 다시 한번 배열을 하거나 다시 좀 붙여보거나 다시 떼어놓거나 하는 것으로 유연함이 좀 훨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신감으로 좀 연결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제가 한 9가지 정도 교구를 제가 좀 실제로 구입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활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좀 팁을 드렸으면 하는데,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 건 제가 뭐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원래 전공이 수학 교육이라 뭐 저 심화 전공이 수학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학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막 했다든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 이미 저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해보신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이 뭐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실천적으로나 더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이 안에서 몇 가지라도 팁을 좀 혹시 얻으실 수 있다면 그걸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과정, 저는 2022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 2015 교육과정 안에 나와 있는 먼저 수 익히기와 관련된 1학년과 2학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후에라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먼저 첫 번째 6점 도미노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패턴은 이제 이런 패턴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 기본 구성, 활용 방법,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활용 팁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그래서 6점 도미노는 보통은 한 28개 도미노가 있습니다. 꽤 많은 도미노가 있는데 그게 1세트 1인용이고요. 이제 이게 한 상자에 6세트가 들어가서 6명이 같이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미노 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 오픈마켓에서 한 25,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네, 활용 방법은 같은 수끼리 연결하기, 뭐 연결수의 합이 7이 되도록 만들기, 주사위 같은 수의 도미노 찾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활용 방법을 오늘 그 수업 나눔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았지만, 뭐 이런 활용 방법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그 설명서 안에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교구를 좀 이렇게 팁별로 좀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만 준비를 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점 도미노를 활용을 해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저희 반 아이들 사진인데, 일단 구입하실 때 한 색깔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느 세트에서 뭔가 피스가 빠져나가더라도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리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색깔별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은 개별 활동보다는 모둠 활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활용 방법은 좀 많이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런 영상들이라든가 활용 방법은 다른 곳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관련 교재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시면 관련된 교재들이 몇 군데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가장 많은 그 집중도를 보인 거에는 별 5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건 한 4개 정도, 상당히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해유마라라는, 요거는 뭐 생각의 바다라는 순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오른쪽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부터 100까지의 수가 적힌 도트로 되어 있는
네, 원목 케이스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의 도트와 원목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상자가 한 53,000원 정도 하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좀 단점인데, 네, 요거는 1부터 100까지 다 뒤집어 놓고 1부터 100까지 수의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만 해보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단순한 활동인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흥미를 갖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뭐 띄어세기라든가 아니면 랜덤으로 뭐 뒤집혀 있는 수를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뭐 구구단 나중에 여기에는 제가 구구단에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구구단에도 뭐 3단, 4단, 5단 이렇게 띄어서 세어보는 활동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오픈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가 없고 업체에 유선 연락을 하셔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가 앞에 화면에 요 주소가 여기 있는데 요 주소지를 치시면 거기 뭔가 저 업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업체에서만 단독으로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작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 같은데 판매는 이곳에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실 통해서 연락처 넘겨주시고 좀 구입이 필요하시면 구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활동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구와 연동해서 활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요. 다만 단점은 좀 교구 하나에 그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습 보충이 좀 필요한 학생들 지도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아이들도 집중력을 좀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는 장면이 자기가 처음에 수를 놨다가 그 수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맞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겹자석 수 카드입니다. 요거는, 혹시 뭐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사용도 있고 학생용도 있습니다. 교사용의 그 크기가 더 크다 보니까 가격은 좀 더 비싼데요. 아무래도 요거는 단위수마다 요거를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그 단위수마다 1000단위, 100단위, 10단위의 카드가 있고 이걸 겹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 숫자 위에 200 숫자를 놓고 200 숫자 위에 30 숫자를 놓고 30 숫자 위에 4 낱개를 놓으면 1234가 되는 그런 형식이죠.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히 단위수를 공부할 때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카드는 이제 지금 요건 아이들 카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100단 이상의 큰 수의 자릿수 개념 형성에는 상당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 내림보다는 받아 올림의 연산 활동에 좀 효과적이고요. 다만 자석의 성질이 있어서 필요한 카드를 꺼내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이걸 꺼내놓고 시작하자 하면 이게 상당히 좀 생각보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시범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좀 더 효과적인 것 같고 혹시 아이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면 쓸 수 있는 카드를 좀 몇 가지 준비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여러 가지 숫자에서 필요한 숫자를 찾으려니까 아이들이 좀 집중도가 다른 도구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DNS의 그 블럭스인데, 뭐 이거는 저희 수학책의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 수 모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1000단위 큐브가 1개 있고, 100단위 판이 10개가 있고, 10단위 막대가 20개가 있고, 1단위 큐브가 10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집도 같이 있고요. 물론 제가 구입한 건 그랬는데, 혹시 다른 걸 구입하시면은 조금 다른, 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봐서는 대부분 다 비슷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자릿수를 익히거나
100단위 이상의 큰 수의 덧셈 뺄셈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 있는 덧셈 뺄셈 하기에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수 모형을 활용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100단위 이상의 큰 수의 덧셈 뺄셈에 효과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통해서 이제 자릿수와 실제 수의 크기, 그러니까 100은 어느 정도이고 1000은 어느 정도, 100과 1000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10과 100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걸 돈으로 좀 얘기를 하면, 돈은 뭐 1000원짜리 지폐나 10,000원짜리 지폐나 사실은 지폐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 금액의 차이는 상당하지만 실제 뭐 부피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거는 공간적인 부피감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차이를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이거를 구입하시게 되면 그 연산,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 연산을 하실 때 이 10블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걸 팔 때 10개가 들어있는 것도 팔기도 하고 20개가 들어있는 그 제품을 팔기도 해요. 근데 20개가 들어있는 제품의 가격이 좀 제법 더 비싸거든요. 근데 낱개로만 이걸 구입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10단위가 10개가 들어있는 게 아닌 20개가 세팅된 제품이 활용도가 좀 더 높다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의 오른쪽 제일 아래 보시면 제가 아까 이거 수자석, 그 겹자석으로 수카드, 겹자석 수카드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겹자석 수카드를 이렇게 수 모형과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면, 이제 저걸 겹치면, 저 숫자를 겹치면 1257이 된다는 걸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덧셈 뺄셈과 교육과정입니다. 아까는 수 익히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심 만들기 게임이라고요. 혹시 이건 써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겉면에는 바다 생물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1부터 9까지 숫자가 나와 있어요. 되게 단순한 카드인데, 이제 이 카드의 장점은 그 모으기와 가르기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10을 만들기, 또는 두 개를 합쳐서 9를 만들기, 또는 주사위를 던져서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면 그 주사위와 그 카드를 합쳐서 10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찾기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이것도 활용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활용이 가능한 뭐 보드게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게임의 나름대로의 그 하나의 툴이라고 하겠는데, 네, 요거는 9 이하 수의 모으기와 가르기, 10도 가능합니다. 10과 9 이하의 수의 모으기와 가르기가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지 않았어요. 아까 가격 말씀드렸는데 4인용 가능한데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수학 교구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좀 뛰어나고요. 이거는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든가 뭐 짜투리 시간, 수학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짜투리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간단한 방법만 설명을 해주시면 모둠에서 충분히 그런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개별 활동보다는 개수가 좀 많아서 모둠 활동에 좀 더 적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활동을 보실까요? 네. 네, 지금은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요거는 상어 카드 얘기는 나중에 요거 활용 방법은 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합쳐서 자기가 뒤집은 카드를 두 개를 합쳐서 10 만들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요게 10을 만들기 위한 그 모으기를 하기 위한 활동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연결 큐브입니다. 요거는 아마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뭐 가격은 아주 비싸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수 모으기와 가르기에도 좋고요.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덧셈하기,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뺄셈하기에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 팁으로는 수 모으기와 가르기를 직접 이해하는데, 조작해서 이해한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다만 세 자릿수의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은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큐브 하나가 이제 큐브 하나를 이어 붙여서 10개가 이제 10이 되는데 보통 100개 단위를 팔거든요. 그러면 세 단위를 하려면 그게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미 10 단위로 뭐 120, 200, 300을 하려면 그걸 뭐 20개, 30개를 사용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100단위 이상의 받아올림이 있는 그런 계산은 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고 10단위 내에서의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의 연산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이제 큐브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아이들의 되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받아내림과 받아올림을 하는 데만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걸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집중력이 저하되는 오히려 그런 단점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은 곱셈과 교육과정입니다. 네, 곱셈. 제가 아까 뭐 덧셈과 뺄셈의 교육과정, 그리고 앞에서도 수익키와 교육과정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교육과정이 사실 1학년, 2학년에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오늘은 저학년을 위주로 이제 제가 교구를 소개시켜 드리려 하다 보니까, 다른 학년에 있는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있는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제가 여기서 좀 뺐습니다. 좀 그 점은 양해를 해주세요. 곱셈은 2학년에 나옵니다. 아직 나눗셈은 나오지 않고 곱셈이 나오는데요. 7번째로 퀴즈네어 수막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묶어세기와 곱셈 구구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물론 곱셈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만 수 모으기와 가르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요 사진을 좀 보시면 요게 1부터 10까지 별도로 다른 색깔의 막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총 개수는 지금 오른쪽 요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시는 마우스 커서가 있는 화면에 보이시는 요것이 지금 하나의 세트에 들어있는 개수예요. 그래서 1의 단위가 22개, 2의 단위는 12, 12개, 3의 단위 10개 뭐 이렇게 해서 개수가 총 74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제 이걸 좀 자세히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입한 수막대는 한 칸 한 칸에 요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원목 말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그게 한 칸 한 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숫자 5, 노란색의 숫자 5라고 하면 5칸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좀 더 맨 처음에 아이들이 이 숫자만 이 색깔만 봐서는 이게 숫자를 얼마를 의미하는지 아이들이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칸씩 구분되어 있는 수막대를 구입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도 지금 이게 겹자석 수카드를 제가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좀 사용하는 데 효과적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묶어세기의 좋은 점은 얘가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별로 이게 개수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8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먼저 3을 8개를 묶었습니다. 이게 3의 숫자의 막대인데요. 3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24개가 될 텐데 8이 3이 있는 것과 어떻게 같은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얘 크기가 이 두 개를 이렇게 쌓으면 딱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3이 8개 있는 것과 8이 3묶음이 있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4단 이상의 묶어세기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최소 2세트 이상이 있어야 이걸 아이들이 좀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 4단, 8단 그리고 3단, 6단, 9단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방법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기 튜브 피타고라스인데요. 요거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1 곱하기 7 하면 오른쪽에 화면에 7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구단은 손으로 조작을 해서 뭐 구구단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눗셈도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물론 구구단 표 같은 걸 보고 찾아낼 수도 있지만
손으로 간단하게 조작을 하면 이게 약간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뭔가를 찾아내는 걸 그래도 내가 뭔가 성취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구단 표나 아니면 구구단에서 내가 구구단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이 구구단에 있는 요 곱셈 튜브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알아내고 좀 수학 시간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6점 도미노라든지 심 만들기 놀이라든지 다각형 주사위라든지 이런 교구들을 곱셈 구구와 같이 활동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는 한 5개 정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좀 곱셈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수업 시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라이펙타라는 건데요. 요거는 좀 수학을 곱셈에 특히 자신 있는 아이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보드게임인데, 이제 곱셈을 할 줄 아는 아이들, 곱셈을 하기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숫자를 보고 본인이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구구단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게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앞에까지 소개해드렸던 1번부터 8번까지 것들은 좀 기초학력이 좀 물론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소개시켜줘도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조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소개시켜 주셔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구들이라면 지금 소개시켜드린 트라이펙타는 이건 좀 그런 아이들에게는 매우 무리가 있고요. 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아이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6점 도미노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수업하실 때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성비도 좋습니다. 해요 말하는 기초부진 학생에게 개별 학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겹자석 수카드는 교사 설명 시에 좀 많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모형 같은 경우는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의 활동에 추천하는데 특히 이거 수모형이 좋은 점은 아까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렸는데 그 낱개로 되어 있는 일자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따로따로 막 그 뭐랄까요 그 큐브처럼 하나하나 떼지 않아도 쉽게 이렇게 10개를 모으거나 가르거나 할 수 있어서 그 뺄셈을 하거나 덧셈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큰 수의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에 좀 장점이 있었고요. 심 만들기 놀이는 가르기 모으기 지도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1학년이나 좀 그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연결 큐브 요거는 10 단위의 덧셈과 뺄셈에 좀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퀴즈네어 수막 때는 곱셈 구구의 원리 특히 묶어세기 이해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곱셈기 튜브는 기초부진 학생의 그다음에 수업 시간 중에 자율적으로 사용이 좀 가능한 도구인 것 같고요. 트라이펙타는 좀 더 곱셈 구구에 자신 있는 학생 대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교구를 일단 활용을 이제 하다 보면 뭔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뭔가 준비되어 있는 교사의 이미지 같은 그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혹시 주는 것도 있잖아. 선생님 또 오늘은 또 뭐예요? 이건 이런 거야. 이런 얘기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그런 좀 신뢰도를 또 줄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저학년 학생들은 확실히 잘하는 아이들이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든 수학 교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교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일부 부품은 크기가 작아서 저학년 학생들이 활동 중에 분실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 그걸 하나를 잃어버리면 교구 활용에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구 사용과 관련해서 사전 지도를 꼭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여분의 교구를 구입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반의 수학 정말 싫다고 했던 아이가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일단 그 수학 시간이 싫어요라는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연수는 현재 그 티처빌 제가 거기에서도 좀 연수를 듣고 많이 참고를 했는데 네 거기 안에서도 연수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혹시 좀 더
그런 연수를 체계적으로 좀 듣고 싶다 생각하시면 그런 연수를 수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이 되면 좀 질문 혹시 주시면 질문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미 시간이 뭐 4시가 다 돼서 혹시 개인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쪽지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